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현재는 GS, SK, 한화, CJ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열티와 배당을 받는 거죠. 그럼 이 배당을 받을 때 비과세 배당이 되는 겁니다. 가업승계 전략의 핵심인 지주회사 전략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는 자산 총액 1천억 이상, 총 자산의 50% 이상을 자회사 주식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대기업들은 다 신고했겠죠. 근데 신고하지 않고 지주회사 형태를 차용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지주회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입금 불산입할 때 차입금 이자라는 게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빚을 많이 내서 아버지 회사 주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자회사 주식을 우리는 자녀가 지주회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회사라는 말을 썼지만 빚을 내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채 비율 200%를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자회사 주식이 있어야지만 지주회사가 되는 겁니다. 상장은 20%, 그리고 비상장은 40%. 지주회사가 이렇게 지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지주회사 형태로 승계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일반 법인입니다. 지주회사법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지주회사는 모 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고, 그리고 또다시 손자 회사도 있고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도대체 지주회사 전환을 왜 하냐? 승계가 필요한 기업 집단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발표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승계도 가업승계 증여 특례나 가업상속 공제 이런 것들 이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지주회사 전환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만든 지주회사, 흔히 말하면 홀딩스죠. 비상장 기업 이것만 해도 거의 10개 이상은 될 겁니다. 12월에만 5개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 주가가 낮을 때 주식을 넣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 지주회사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지주회사, 홀딩스란 말 안 쓰기도 합니다. 그냥 상호를 쓰기도 합니다. 이 모 회사에서 이 회사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LG다 그러면 LG전자, LG화학, LGU+, 뭐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런 지주회사가 어떻게 보면 혜택이 많은데 제한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계열사 이외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5%면 지금은 좀 올랐지만 마치 공익법인하고 비슷합니다. 공익법인도 다른 회사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지금은 10%에서 20%까지 올랐지만 예전에는 이게 5% 이상 못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려면 1년 안에 그냥 우리 계열사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지주회사라는 하나의 법입니다. 근데
중소기업의 홀딩스는 사실은 그냥 일반 비상장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의 제한이라든지 주식을 몇 프로 이상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비상장 일반 중소기업에 컨설팅하러 가서 지주회사 구조를 말씀드렸더니 거기 담당 직원분이 나중에 전화가 와서 우리 회사는 지주회사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자산 1천억 이상 이 지주회사를 생각하신 거죠. 그게 아니고 지주회사 구조를 활용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결국 지금은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주회사가 설립되면 다음으로는 아버지 법인의 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주회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업승계 때문입니다. 가업승계가 저도 가업승계를 많이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부모님 회사의 업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업승계 증여 특례나 가업성속 또 납부 유예 제도를 선택할 만큼 실익이 있나?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이 제조업에서 다른 업종을 끼워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 제조업 안 하고 아예 IT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업승계나 가업상속 대안을 찾는 겁니다. 또 이 주식이라는 걸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금 때문이죠. 주식을 그냥 의결권만 본다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자연스럽게 갖고 온다면 우리가 조세 특례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또 중견기업인 경우는 어떻게 좀 더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주회사 전략을 활용할 때 자회사 주식, 아버지 회사 주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 주식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때 몇 가지 방법을 찾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증여를 받을 수 있겠죠. 무상으로. 대부분 증여는 개인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법인도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장점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지만 세금이 아예 없냐? 아니죠. 법인세는 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모님 주식을 사오는 거죠. 직접 개인이 사올 수도 있고 법인이 사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리면 대표님께서 지금 설립해서 가지고 있는 돈도 없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그 주식을 사오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부모님 회사에 있는 미처분 잉여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지주회사들이 했듯이 상표권과 로얄티를 활용해서 자금 출처를 확보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